이 정도 얘기를 좀 배경으로 깔고 좀 구체적으로 공동체 에너지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공동체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너지라고 불리고요. 구체적인 어떤 조직 형태로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뭐 에너지 사회적 기업, 나아가서는 지역 에너지 공사 또한 공동체 에너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에너지 논의가 나오게 된 맥락은 그 전에는 이제 지역 에너지나 분산형 에너지의 형태로 좀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나 통제나 이익 배분이나 주체 문제들이 좀 잘 다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에너지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직 형태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공사 혹은 지방정부와 가까워지면은 사실은 공적인 어떤 공공 영역에 좀 더 근접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협력 사업이 이제 민간 기업을 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적 영역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의 어떤 경계를 놓고서 논의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협동조합이나 지역에너지 공사나 뭐 사회적 기업의 형태들을 좀 넓은 의미의 공동체 에너지로 보고 이 공동체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한 지난 20년 동안 많이 해온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은 뭐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도구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한 축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와 같은 방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 또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를 논의할 때는 단순히 이런 도구적인 어떤 수단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주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운동의 어떤 전술적인 요소들도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근래에는 이제 커먼즈의 어떤 맥락에서 이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이러저런 어떤 결과들을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선물 비슷하게 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공유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그 에너지라는 게 일종의 필수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도 성립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 국내적인 맥락에서는 약간 지역 에너지 전환으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논의들이 좀 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환 경로와 관련해서 이 공동체 에너지의 어떤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종의 전환 실험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주류적인 담론은 이 어떤 혁신이라는 건 주로 이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좀 파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시장적인 혹은 탈시장적인 방식으로도 우리가 전환 실험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 공동체 에너지들을 많이 좀 논의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험들이 축적되었을 때 뭔가 전환의 공간이 더 열린다라는 논의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는 뭐 여전히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역은 활성화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공동체 에너지로만 한정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공동체 에너지에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모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가 약간 좀 중산층 편향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여러 곳에서 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에너지 시민을 사실은 꿈꿨는데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자들의 행태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런 작은 단위의 작은 규모의 실험들이 장기적으로 진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기대들은 그동안 많이 투영되어 왔는데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게 그만큼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간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들어가면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지역화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지역화의 함정 비슷한 것들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뭐 좀 부유하거나 자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이제 하나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사실은 이 불균등함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보편적 기본권에 대해서 에너지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대 국가 체계 내에서 국가 단위로 누구에게나 시민이라면은 일정한 권리를 부여를 하고 최선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 왔는데요. 이 지역화를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역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을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공동체 에너지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 논의 속에서도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에너지 간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는 조직 간의 어떤 연결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논의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지역이나 지역을 넘어선 차원에서의 어떤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해명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뭐 좁게 보면은 공공 부분, 좀 넓게 보면 이제 국가 스케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좀 상황이 좀 더 복잡한데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리고 이 공동체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흔히 얘기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한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투입을 했었고 뭐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도 같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동체 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얘기는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보호가 없을 경우에 과연 공동체 에너지가 시장하고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시장적인 어떤 접근과의 어떤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이겨갈 수 있을 것인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사실은 공공 부분하고 이 공동체 에너지 영역 간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래 뭐 퍼블릭 커먼즈라든지 뭐 다른 영역에서 이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좀 넓게 보시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좀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뭐 전력 산업의 어떤 자유화나 중앙 정부의 어떤 권한 이행을 좀 배경으로 이 공동체 에너지가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자유화나 혹은 뭐 이런 이 시장화가 야기한 어떤 제독점화의 문제로 인해서 재공영화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구축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테마로 대두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판매 시장인데요. 판매 시장을 개방하면은 뭐 이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상형적으로는 뭐 자유로운 어떤 시장 경쟁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일종의 어떤 사기업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질의 문제라든지 에너지 빈곤 문제들이 다시 이제 부상하게 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유화를 매개로 한 시장화에 대항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형성이 되었고, 통상적으로 이제 재공영화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뭐 이걸 다시 이제 국유화하자라는 흐름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걸 좀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낙관주의가 최근에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리디 패러티가 곧 달성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시장으로 진행을 해도 사실은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날 거다라고 낙관하는 뭐 주장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의 어떤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그린 뉴딜의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공적인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 또한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전환 경로로서 혹은 전환 전략으로서 이 공공협력을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 문제 설정이 없을 경우에 사실 공동체 에너지는 항상 어떤 시장 주도적인 에너지 전환의 고조적인 어떤 수단이 될 가능성, 그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혹은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적인 어떤 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뭔가 이 공공협력을 매개로 해서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체계적인 이행을 지향하는 사회적인 세력이 좀 만들어져야지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 한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공기업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비판들 중에 상당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측면을 이제 바꿔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곧바로 이걸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게 대기업의 소유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되게 미약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이 더 진행이 되기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치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맥락이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이나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자 하는 해외 사례들은 국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뭐 제공형화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 사실은 이미 사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공공 부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한국은 어쨌든 간에 여전히 공공 부분이 에너지 산업에서도 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맥락의 차이로 인해서 뭐 운동 진영에서 나오는 요구도 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적인 어떤 측면은 이 공공 부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공공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건 뭐 시장화를 하거나 뭐 사유화를 통해서 풀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영역, 대응 수단으로서 이 공공 부분을 재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뭐 산업부 관료나 경영진에 의해서 이 공공 부분이 통제되어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이 어떤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이 공공 부분의 역할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로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나왔었던 에너지 자치 분권의 논의들하고 좀 결합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에너지 전환의 어떤 경로를 논의하면서 공공 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